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상가 건물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던 임차인이 상가를 폐업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항을 보면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금을 세분화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입니다. 먼저 바닥 권리금은 건물의 위치나 입지 조건이 좋아 받는 권리금이며, 이는 기존 임차인이 받기보다는 건물주가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정할 때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현재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들어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쓰던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게 될 때 발생하는 권리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새로운 업종이 아닌 기존 업종을 그대로 물려받을 경우 영업기간 중에 확보한 고객이나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타격을 받는 많은 분들이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경영하던 A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새로운 임차인 B씨를 구해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C씨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가게가 너무 노후화되어 건물을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다고 임대차 계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존 임차인 A씨와 새로운 임차인 B씨와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임차인 A씨는 상가를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1항 4호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1항을 보겠습니다.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자 임대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면 임차인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주장을 하려는 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물을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은 없으며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발송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문서 하단에 이 우편물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 몇 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이라는 표시를 하고 날인을 하여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순수하게 응하면 좋겠으나 법대로 하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하시면 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 명시, 재산 조회,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